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현재 오전 6시 50분, 제가 미국 시장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그 항서제약에서 뭐 또 중국 측에서 이 의료 관세, 그리고 또 오늘 미 나스닥의 상승, 그리고 최근 나오는 관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중국 측의 입장이 좀 어떤지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HLB에 대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2%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관세에 대한 숫자 놀이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이상 관세율을 높이지 않겠다고 양 국가가 선언한 만큼 이 미중 관세율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장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MSCI 한국 iShares ETF 시장이 거의 5%가량 갭상을 띄우고 주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최근 제가 항상 월요일 날 장은 토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마감되는 ETF 시장에 대한 한국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뭐 무역 관세에다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올 때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흘러간 만큼 월요일 날 장 우리나라 시장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HLB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폭락할 때도 뭐 그렇게 큰 동요도 없었고 상승이 나올 때도 그렇게 또 큰 동요도 없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월요일에는 HLB 또한 저는 어느 정도의 갭상을 띄우고 주가가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앞으로 또 일정에 따른 주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미중 이제 관세 전쟁에 따라서 무역 전쟁에 따라서 과연 FDA 승인권이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 중국 측에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먼저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이게 바로 최근에 나왔던 항서제약 측에서 이亨利医药以美国加征关税对公司业务影响非常有限 하면은 이게 제한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가 회사 이런 사업이나 영향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이 항서제약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미국의 메이고 너관수의 정策对 公司 有影响大吗? 이러면은 이제 관세 정책이 회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와 해외 판매 사업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미국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제한적이다. 하지만 뭐 국제 환경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거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항서 제약뿐만 아니라 이걸 좀 보시면요. 이 트럼프의 약품 이제 관세, 의료 관세가 미국 환자들에게 약값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 국가들이 생산을 미국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나 중국은 더 그렇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그럴 것이다. 그 트럼프는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이슈로만 지금 터트린 거지. 최근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게 10% 보편 관세로 이 상호 관세를 3개월 유예를 했던 것처럼 의료 관세 또한 절대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 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의료품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또 큰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美国 关税政策打击美国经济 이게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고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끝나진 않았고 또 만약에 의료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취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중국은 이젠 뭐 미국한테 뭐 굽힐 이유가 없다. 미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굽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네 결국 시간은 흘러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엄청나게 우려스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네이버 정토방 같은 이 항서제약 정토방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관세 이야기가 지금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이게 관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HLB FDA 승인권이 약간 묻힌 게 있어요.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소제약 측에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은 그 팜데일리 기사 관련 회사 공식 입장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으니까 뭐 그냥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 뭐 준시바이오 베이징 사례를 들리면 미중 갈등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H웹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를 여기까지 다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어쨌든 문제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1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 측 항서제약 측에서 소식들이 분명히 HLB보다 더 빨리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방에서 먼저 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제 차트 분석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제 구독자 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못 오신 분들 혹은 아직 참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안 되신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종목명 하나만 남기시면 문자로 네 문자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아직 못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자분들하고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HLB로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런 중국 측 항서제약 측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 같이 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중국 쪽 내용들은 처음 보시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항서제약 측의 소식들을 전해 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 종목명 해서 HLB라고만 네,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분석을 이제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 또 클래스 1이 뜰 때, 혹은 클래스 1이 뜬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것인가, 혹은 클래스 2가 떴을 때 과연 예전과 같은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막 예전에 클래스 2가 뜨니까 실망한 매물들이 상당히 쏟아지면서 막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게 클래스 1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HLB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흐름을 반복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더 좀 보면서 차트를 디테일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HLB는 이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효자 종목이고 HLB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관심 없는 사람들도 HLB 투자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같은 패턴으로 항상 똑같은 패턴의 상승이 나오고 똑같은 패턴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타점 잡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 HLB 들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들고 있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결국 우리가 재료도 재료고 중요하겠지만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타점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한가를 찍고 반등 못하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절대 깨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한가 2번 맞았을 때 이 자리는. 그런데 만약 주가가 뭔가 뭐를 악재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 HLB를 정말 강력하게 잡아야 되는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HLB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만약에 RSI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잖아요. HLB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한번 주가가 꼬꾸라지면서 이게 언제냐면 2023년도에요. 주가가 한번 이탈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 지점부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는 본격 상승을 제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때가 거의 2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갔죠. 물론 이런 파동을 그려 나가면서 올라갔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첫 번째 우리가 CR을 받기 전에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저는 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마지막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 그리고 여기선 마찬가지로 반대로 주가는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하락이 나오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걸리면서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으니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보다 여러분들 제 기준과 원칙에 따른 매도 타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A, B, C 조정이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찍어 봤을 때 대략 딱 0.236 구간 그 언저리까지 떨어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RSI 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HLB 같은 경우는 이 RSI가 대략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반등이 옵니다. HLB 과거 차트를 돌려봤을 때 단 한 번도 반등이 안 왔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하한가 맞았을 때도 그냥 핫다 해라. 그냥 하한가에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는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HLB는 다시 한번 임펄스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런 한 파동 한 파동의 고점에서 잘만 대응해 나가면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모르죠. 제가 뭐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뭐 이런 분석이 필요가 없지. 그런데 결국 그걸 몰라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과 재료에 대한 분석, 중국 측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나가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재료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가 않은 건데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때 좀 내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지표들 엘리엇 파동이나 RSI 추세에 대한 정말 간단하게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좀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함께 좀 챙겨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들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좀 피드백을 해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HLB 말고도 좋은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어떻게 또 매도를 하는지 앞으로 또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HLB 문자 한 통 여러분들 주말간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내용 여러분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